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스입니다. 자, 오늘도 좀 제가 바빠서 음성방송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 제가 실제로 체감하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졌냐면, 사실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제 영상에. 사실 제 영상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냐면, 당연합니다. 저희 구독자분의 대부분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이죠.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 방구석에 앉아 계시면서 미국을 이해한다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죠. 살아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실제로 미국에서 살아보시고, 미국에서 적어도 몇 년은 살아보셔야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게 미국인데, 한국의 방구석에 앉아서 검색 엔진에 의지하면서 미국 정보를 얻는다,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살면서 몸으로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거랑 그냥 방구석에 앉아 계셔서 서치 엔진에 의지하면서 누가 말하는 카다락하는 통신으로 미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국뽕의 시대 있잖아요. 요즘을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국뽕의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개인 방송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컨셉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국뽕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늘고 있죠. 이 국뽕 채널이 뭔지는 아시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국 최고, 한국 과학기술 세계 최고, 한국 과학기술이 세계를 깜짝 놀라겠다, 뭐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 방송을 하시냐면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서치 엔진에만 의지해서 막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은 미국을 실제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냥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하면 그냥 기분 좋잖아요, 한국인으로서. 그쵸? 기분 좋으니까 계속 끝까지 보는 거예요. 시청률이 막 고공행진하면서 그 영상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분 좋게 만듦으로써 그 영상을 보면 거기 광고가 붙죠? 그 광고비를 털어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뽕 채널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유학 가실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스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매스미디어도 요새 뭐 국뽕 스타일로 아주 가고 있어요. 대중문화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조차도 국뽕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에 그냥 별 관심 없이 연구만 하는 그런 과학자 있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연구만 하고 수학, 물리 공식에도 관심이 많고, 뭐 세계의 테크니컬한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사실 정치엔 관심 없어요. 근데 정치에 관심 없는 저조차도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한국의 정치 그 색깔이 지금 반미예요. 반미. 기본적으로 반미입니다. 미국을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중국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미 친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를 틀거나 뭐 토론 방송을 틀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나오는 게,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작정을 하고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미국 사회의 가장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100명이라고 친다면 100%라고 한다면 제일 못 사는 사람 5명 정도가 사는 곳의 모습들을 막 보여주면서 미국 이렇게 살기 안 좋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지금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반미 친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롭게 되고 미국이 안 좋게 되는, 미국이 불리하게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언론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저 우파 유튜버 아니고, 전 좌파 유튜버도 아닙니다. 저는 이황 유튜버입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유학 가려고 그런 거잖아, 미국에. 맞죠? 미국에 유학 가려고 제 채널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 정치적인 색깔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그 미국을 좀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방구석에 앉아 계시면서 있는 그대로의 미국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 번 자꾸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로 하는 그 미국에서의 석사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실제로 미국에서 마치고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미국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지에서의 제 체감으로 느낀 거, 정치적인 색깔 다 배제하고 체감으로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게, 저는 미국에 꼭 가시려고, 미국의 대학원, 석사나 박사를 꼭 가시려고 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을 할 때 싱크로를 어디다 맞추냐면, 나의 10몇 년 전에, 한 15년 전쯤에 15년 전쯤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이죠? 저는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그런 대학교에 공학 박사를 마치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제 어떤 분야 쪽으로 전 세계 1등 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제 직급은 부장급 엔지니어입니다. 한국 대기업 용어로 굳이 하자면 수석 엔지니어 정도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금 15년 전쯤에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타겟, 그 뭐랄까, 예상 독자, 예상 시청자의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 타겟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미국을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대학원 유학이 아니라 본인은 그냥 사실 대학을 안 갔어. 그런데 미국에도 대학 안 가고도 미국 이민 갈 수 있는 방법들 있죠. 예를 들면 닭공장 같은 데서 비숙련 이민으로 가시든지 여러 가지 그런 루트들 있잖아요. 그런 루트로 가실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듣고 정보를 얻으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아는 참고 자료로 들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갈 길을 정하기 위해서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지금 1260명 정도 되는데, 이제는 구독자가 상당히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제 초창기 채널 운영했을 때는 오로지 유학 갈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그때 구독자 100명, 200명이었을 때는 그때야말로 진짜 아주 제가 할 얘기 다 하면서 디테일한 얘기들 했었던 게, 그때 구독자분들은 전부 에브리바디 실제로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시면서 토플, GRE 준비하시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1260명이 넘어가면서 지금 제 구독자분 보시면요, 연령대도 되게 다양하고, 연령대로 봤을 때 미국 유학을 가시려는 분도 있지만 미국 유학을 보낸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학은 전혀 안 갈 거지만 한국에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한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도 하시고 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면서 그냥 나 유학 가면 내 삶이 이랬을 거야 하면서 약간 뭐랄까 판타지 장르로 이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본인이 듣건 말건 본인 자유지만, 저는 그런 분들과 상관없이 오로지 15년 전의 나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요즘 또 늘면서, 구독자가 늘면서 어떤 분이 또 유입되고 있냐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식에 유리한 그런 투자 정보를 얻으려고 미국 유학 유튜버인 제가 말하는 미국 과학기술 정보를 들으려고 구독하시는 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이 미국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돈을, 정작 제가 타겟을 했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미국에 실제로 유학 가고 대학원 유학을 하고 대학원 유학을 마친 후에 뭐 석사든 박사든 엔지니어 직군으로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직군이죠. 그 직군으로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입해요. 뭐 미국에서 교수를 하시든 미국 대기업에 진입하시든, 자, 이런 분들이 바라볼 세계는요, 이 대중 미디어가 말하고 있는 그 미국이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뭐 미국 관련 유튜버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른 영상들을 봐요. 미국 관련 영상. 근데 요즘 미국 관련 영상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가 뭐냐면 미국 까기예요. 왜 미국 까기가 인기냐면, 미국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뭐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젊은이들 중장년층 여러 계층들에게 있어서 선망하는 나라였어요. 누구나 한번 살아보고 싶은. 왜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고, 뭐 그런 나라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번 살아보고 싶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반미의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로 인해서 계속 미국 까기가 계속 되고 있고, 거기다 요즘 한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현실적인 벽에 갇힌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합리화를 하고 어디서 위로를 얻냐면, 그래, 미국은 못 사는 나라야, 미국은 살기 안 좋은 나라고, 미국 가도 좋을 거 하나도 없고 한국이 최고야 라는 어떤 정신 승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까기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 때 요즘 막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 몇 천만 뷰가 몇 천만 아니야, 몇백만 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싶어서 보고자 하는 영상의 주제란 말이에요. 안 좋은 미국의 모습. 그게 문화의 트렌드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미국의 모습 말고, 그러니까 저라는 계층이 실제로 보고 있는 미국의 모습 말고, 그냥 저도 지금 차 타고 운전하면서 여기 미국에 제일 못 사는 동네, 요 근처도 뭐 운전해서 한두 시간 가면 있거든요. 그 제일 못 사는 동네 들어가서 카메라 켠 다음에 미국 길바닥에 있는 거지들에서부터,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돈 없어서 밥 굶고 있는 사람들, 뭐 찢어진 옷 입고 있는 사람들 계속 촬영하면서 계속 올리면 저는 떼돈 버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 자체가 유학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일관되게 유학 갈 사람들, 특히 대학원 석박사로 유학 갈 사람들, 그리고 또 제가 이공계이기 때문에 주로 이공계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주구장창 일관된 태도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돈이 되는 방향이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석박사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99%는 미국에 못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을 벌려면 사실은 미국에 못 갈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시켜주는 미국 까기 영상을 만들면 돼요. 거기다 플러스로 한국 국뽕, 한국 기술 최고야라고 하면은 저는 조회수 쭉쭉 빨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제가 영상 채널을 따로 파지, 이 채널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채널은 주구장창 미국에서 실제로 석박사에 성공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할 사람들을 위한 게 타겟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채널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채널은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물론 저도 구독자 많아지면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이 채널은 망한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죄송해요. 돈 벌기를
거의 포기한 채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 석박사 하실 분들은 미국 사회에 진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중상을 먹고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학원 학위가 있으면 미국 사회에서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괜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상은 먹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에서 막 얘기하는 미국 뭐 의료 시스템이 안 좋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미국 의료비 비싸서 의료 시스템 최악인 나라고. 자, 왜 그런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개인 방송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휴대폰만 있으면 영상을 찍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먹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사회 취약 계층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선 말이죠. 의료보험이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지 않아요. 그거는 한국에서는 그렇죠.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뭐 감기나 누구나 뭐 몸살이나 염증 생겼을 때 누구나 병원에 가서 의사 진료를 받고 몇천 원 내면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자,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누구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감기나 몸살, 뭐 염증 이 정도로는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한국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의료 퀄리티가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민영 의료보험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그 민영 의료보험을 구매를 해야 돼요. 아무리 안 좋은 보험도 보통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한 2,000불 정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뭐 교수나 뭐 연구소나 대기업 뭐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직장 의료보험을 해줘요. 회사가 한마디로 어떤 의료보험 회사랑 단체로 계약을 맺고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 보면은 회사에서 저한테 의료보험을 줬는데 그게 금액으로 치면은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정도 어치의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회사에서 대신 돈을 내줬다고요. 물론 회사에서 제 자기 부담금으로 제가 조금 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200불 정도에서 300불 정도?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그게 제 연봉 대비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보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보험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회사가 회사 단체를 상대로 의료보험의 단체로 가입을 해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에서 어떤 특정 대학병원을 전속으로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끝내줬어요. 그래서 회사가 계약한 민영 의료보험 회사가 어떤 특정 대학병원이랑 계약을 해서 그 회사가 준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만 그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환자 입장에서는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가면은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고 그리고 약국도 그 병원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약도 굉장히 수준 높은 퀄리티로 아주 빠르게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이 완전 다르잖아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고 소위 말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위너, 승자가 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의료보험 혜택은 정말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제 와이프가 아파서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중환자실에서 한 사흘 정도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수술을 받아야 돼가지고 그때 와이프 주치의가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보험, 즉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죠.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있고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저만 돈을 벌고 있어요. 저희 가정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통해서 받은 보험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영보험인 거예요. 그 보험 항목을 얼마만큼 수술을 해서 커버되는지 의사가 그거를 체크를 해봤어요. 수술하기 전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의사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이 보험 되게 좋은데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했던 말이 의사로서 자기도 이제 이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자기가 직장이고 대학병원에서도 이 의사에게 보험을 주죠. 직장이니까. 근데 본인 의료보험보다 좋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와, 좋은데? 그러니까 의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보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면서 받았던 보험이 더 좋은 거였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그 미국의 의료보험이라는 건 케바케라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본인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이렇다라고 사람이 감히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개의 사람이. 왜냐면 그 사람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와이프는 그때 중환자실에 한 사흘간 입원했었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제가 얼마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만불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천 몇만 원어치의 그런 전체 의료비가 청구가 됐었는데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제출했더니 보험회사에서 그 만 몇 불을 다 커버를 해줬어요. 다 커버를 해주고 자기 부담금이 있었어. 자기 부담금. 그래서 제 부담금은 그때 5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을 받고 수술비가 전체 만 몇 불, 그러니까 천 몇만 원이 나온 건데 결국 그 천 몇만 원을 다 보험회사에서 내주고 그 수술에 대한 부담금은 저는 500불 냈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 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그렇게 큰 수술 받은 사람보다 저는 혜택을 더 잘 받았고 제가 더 조금 낸 거죠. 그러면서도 그때 와이프 병실이 어땠냐면 1인실이었어요. 한국에서 1인실로 입원하게 되면 거의 특실이죠. 근데 제 보험으로 와이프 혼자만 병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았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병원을 나왔던 와이프 밥 있잖아요. 음식. 굉장히 괜찮은 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의 질을 어떤 평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은 정말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미국이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본인이 얼마만큼의 승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면 민영보험에 의지하는 자본주의 끝판왕이니까요. 자, 이번엔 제 고등학교 친구를 얘기해 볼게요. 저 같은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박사를 마쳤어요.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대기업에 취업한 채로 미국에 살아가는 그런 이민자죠. 근데 제 고등학교 친구는 한국에서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고등학교 친구인데 결국 이 친구도 미국에서 지금 이민자죠. 같은 이민자인데 이 친구는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유학파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뭘 하냐면 미국에서 그런 한인 영세 구멍가게 같은 데서 취업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직장이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구멍가게였었어요. 그런 데서 이민자로서 살아갔었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보험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 친구는 직장보험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는 민영보험을 들 형편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그때 당시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5만 불이 안 됐었기 때문이죠. 5만 불이면 뭐 한국 돈으로 뭐 연봉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해서 대기업 다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었었죠.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연봉이 한 5만 불 언저리였기 때문에 그 돈에서 매달 2,000불씩 민영보험을 들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이 없이 그냥 살아갔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 와이프도 뭐 같은 병은 아니었지만 이 친구 와이프도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술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병원비를 좀 커버해주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주마다 다르고 그게 저도 정확하게 그 기준은 매년 자주 바뀌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3만 몇 불, 연봉이 3만 몇 불 미만인 사람을 극빈층으로 분류돼서 이런 수술비를 국가에서 커버해 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연봉이 그때 5만 불 정도 됐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전혀 못 받고 기준이 안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돈으로 그 수술비를 다 냈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때 이 친구 말에 의하면 그때 그 수술 받고 병원비가 한 5만 불 정도 나왔다고 해요. 5만 불이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병원에서 5만 불을 일시불로 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몇 년간 할부로 갚으라고 한 거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와이프가 아파서 졸지에 5만 불, 즉 5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몇 년간 갚아내야 되죠. 근데 이 친구 연봉이 5만 불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 거기서 먹고 살 비용을 빼고 뭐 집 렌트비 빼고 그걸 쪼개서 또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에 아주 냉정한 세계가 펼쳐지는 게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라서 뭐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패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미국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얘기를 우리 와이프랑 가끔 하면은 와이프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는 왜 미국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국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가끔 전화를 하면은 온갖 미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평, 불만과 막 한국으로 역이민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곧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끝도 없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지 않고 왜 미국에 있냐면 공학 박사를 따고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연봉이 물론 그걸 작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제가 공학 박사를 따고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신입으로 미국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연봉 한 1억 원 정도에다가 한 6년 정도 일해줘서 6, 7년 일해줘서 부장이 된다고 하면 연봉 한 1억 3천만 원 정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와서 이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미국 대기업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 공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제가 커리어를 쌓는다면 초봉이 보통 13만 불에서 14만 불 사이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에서.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16만 불 이상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6년 7년 일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부장 정도 꿰찰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상당한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얼마나 받게 되는지는 그거는 또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연봉을 말씀드릴 수는 있죠.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기업에서 부장급 엔지니어고요. 제 연봉은 약 24만 5천 불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건지 그 감을 좀 잡으시고 미국에 건너오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대학원이라는 데를 마치고 박사 정도 마치고 미국 사회에 진출하면 저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석사학위 마치시고 미국 대기업 진출하셔도 뭐 저만큼 연봉은 아니어도 근접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 계시면서 그 방구석에 앉아 계시면서 그 서치 엔진에 의지해서 미국 사회는 이렇다라고 보는 건요. 사실 미국의 대부분 미국 주제로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한국 분들 뭐 한국어로 하시니까 한국 분들이겠죠. 그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사회에 밑바닥 인생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하는 게 미국 물가 비싸고 뭐 미국 그 물가를 연봉에서 빼면 얼마 안 남고 의료비 비싸서 먹고 살기 힘들고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미국 사회,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에 밑바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나쁘게 매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분들의 삶도 삶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미국에서 대학원 석박사를 마치시고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하실 분들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미국의 모습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의 방구석에 앉아서 서치 엔진에서 의지하는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개인 방송이나 뭐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한국의 매스미디어에 영향받고 나 미국 유학 가면 안 되겠어, 미국 이민 가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은 중상 이상의 클래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의 매스미디어나 한국의 개인 방송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방송에서 포커스하는 그 사회 계층은 미국 사회에서의 하하 계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 건너갈 그 의욕을 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미국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 된 미디어로 얻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가고 싶으시면요. 본인과 비슷한 계층에 사는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얻거나 영어로 된 자료를 검색하거나 좀 더 폭넓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아시겠죠? 자, 정보를 얻을 때 그 정보를 말하고 있는 계층이 나의 계층과 아니면 내가 되고자 하는 계층과 일치하는가, 그거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돼 있다면 그 정보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온갖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미국 의료비 비싸고 미국 뭐 생활비 비싸고 세금 비싸고 그래서 연봉에서 세금 빼고 렌트 빼고 의료비 빼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적자다, 한국이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사람들 미국 사회에서 최하위 밑바닥을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영상 찍을 때, 뭐 개인 방송 찍을 때, 뭐 독일 차에 앉아서 찍을 수도 있고, 멋진, 뭐 미국 주택을 배경으로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그냥 친구 거 빌리면 되고, 어디 모르는 사람 거 빌리면 돼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실제 컨텐츠가 그 사람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영상 만드는 거니까요. 전혀 영향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미국에서 대학원 유학 가시고자 하는 꿈에 맞는 그 정보를 계속 얻으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제 얘기 이제 클리어하게 알아들으셨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미국에서 박사 따고 미국 대기업 사는 사람의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이게 미국 사회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 얘기조차도.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